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옥스퍼드 유나이티드와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맞대결입니다. 옥스퍼드는 최근 경기력에서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으며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전환과 중원 압박을 통해 실리 있는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전방에서 제공권을 책임지며 침투 타이밍도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로메니는 측면에서 정교한 크로스와 함께 빠른 볼 운반 능력으로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푸아에타는 이선에서 전개 흐름을 조율하며 세컨볼 경합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등 전반적인 밸런스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어의 부상은 다소 아쉬운 요소지만 옥스퍼드는 홈에서 강한 집중력과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퀸즈파크 레인저스는 4-3-3 전형을 기반으로 윙어들의 개별 돌파와 전방 압박에 강점을 지닌 팀이지만 최근 부상과 징계 이탈로 인해 경기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이토의 징계는 물론이고 체어, 베일, 첼라르 등 핵심 자원의 부재는 공격 연결의 단절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원에서의 볼점유율 저하와 세컨볼 대응 실패가 수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민혁과 스미스의 개별 능력은 위협적이지만 팀 전체 전술적인 완성도는 낮아진 상태이며 원정에서는 전개 속도마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옥스퍼드는 홈에서 수비 집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갈 수 있으며 전술적 짜임새와 팀 조직력에서 퀸즈파크 레인저스를 앞서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퀸즈파크 레인저스는 전방 연결의 부족과 공수 전환의 불균형으로 인해 주도권을 잡기 어려운 흐름이 예상되며 결국 이 경기는 옥스퍼드가 흐름을 주도하면서 안정적인 스코어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옥스퍼드의 승리 가능성이 높으며 스코어는 2-0 또는 1-0 정도의 저득점 양상이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전력 안정성과 수비 집중력 측면에서 옥스퍼드가 한 수 위이며 득점 효율이 제한될 수 있어 언더 접근 또한 유효한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스완지시티와 플리머스의 맞대결입니다. 스완지시티는 5백 기반의 전술로 수비적인 안정성과 함께 빠른 전방 전개를 동시에 추구하는 팀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라인 간격을 잘 유지하며 중원에서의 유기적인 전환과 측면 활용이 뛰어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포트니크는 박스 안에서 유연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의 균형을 깨는 역할을 수행하며 로날드는 중원에서 전개 방향을 바꿔주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로 빌드업 과정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자원입니다. 엄지성은 측면에서의 돌파 능력과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역습 상황에서 속도감을 살린 전개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페데르센과 퍼트 해리스의 부상 공백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지만 홈 경기에서는 라인 간 전환 속도와 조직력 측면에서 큰 흔들림 없는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플리머스는 3톱 시스템을 기반으로 오바페미와 하디의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 전개를 시도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빌드업 완성도가 낮고 중원과 수비 라인 간 간격이 자주 벌어지며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탈로브예로우, 카티치, 갤러웨이 등 핵심 수비 자원의 이탈은 수비 조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유독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두는 종종 고립되며 공격 연결이 끊기고 중원에서의 전환이 느려지며 전체적인 템포가 끊기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스완지시티는 수비 안정성과 빠른 전개 흐름을 동시에 갖춘 팀으로 엄지성 비포트니크 조합의 역습은 플리머스 수비진에게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반면 플리머스는 빌드업의 부정확성과 수비 조직의 잦은 붕괴로 인해 경기 주도권을 쥐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원정에서 보여주는 부진한 흐름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 주도권은 스완지시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완지시티의 승리가 유력하며 수비 안정 중심의 전개 흐름과 플리머스의 득점력 부진을 감안할 때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완지시티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코벤트리와 포츠머스의 맞대결입니다. 코벤트리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빠르고 유기적인 공격 전개에 강점을 보이는 팀입니다. 라이트는 문전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며 세컨볼 상황에서도 마무리 능력이 인상적입니다. 클라크는 좌측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고 루도니는 중원에서 공수 연결 고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팀 전술의 중심축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빈과 아산테의 이탈은 다소 아쉽지만 대체 자원들의 기용으로 전술적 흐름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높은 점유율 기반의 공격 전개와 더불어 박스 근처에서의 패스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안정적인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츠머스는 같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팀이지만 현재는 다수의 부상자 이탈로 인해 전술 완성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숍은 공격의 중심이지만 고립되는 빈도가 높아 공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중원의 데블린과 머피는 압박 대응력이 부족해 상대 강한 전방 압박에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쇼넷이, 파렐, 매튜스 등 핵심 자원들의 연이은 결장으로 인해 수비 조직력도 흔들리고 있으며 세컨볼 경합과 수비 미드 간 간격 유지에 있어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다실점 경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코벤트리는 전반적인 전술 조직력과 홈 경기 운영 능력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측면 전개와 이선 침투에서 뚜렷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포츠머스는 조직력 저하와 선수단 공백으로 인해 전체적인 경기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비 조직의 균열과 빌드업 단절로 인해 원정 경기에서는 주도권을 잡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코벤트리가 전술적 완성도와 전방 압박의 강점을 바탕으로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개 속도 면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코벤트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에스턴 빌라의 맞대결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엘리케 감독 특유의 점유율 중심 전술 아래 안정적인 빌드업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입니다. 양 측면의 흐비차와 덴벨레는 드리블 돌파와 컷신을 통해 공간을 만들고 수비를 흔드는 데 능하며 볼을 지니는 시간 자체가 길어 상대의 체력을 소모시키는 방식으로도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마르키뇨스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지만 멘데스를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은 여전히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루이스가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 간 연결 고리로 경기 템포를 안정적으로 조율해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반면 에스턴 빌라는 에메리 감독 특유의 짧고 빠른 역습 전개가 강점이지만 전형적으로 수비 블록이 낮아지는 경기에서 중원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노출되곤 합니다. 레시포드와 로저스의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 돌파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베일라의 이탈로 인해 한쪽 측면이 무거워지면서 밸런스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조직적인 라인 컨트롤이 무너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간 간격이 벌어질 경우 점유율 싸움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파리의 압박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대진은 점유율과 전술 완성도 면에서 PSG가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홈 이점을 바탕으로 경기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턴 빌라의 역습이 순간적으로 위협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전개 구조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수적 전술적 우세를 바탕으로 꾸준한 득점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이며 에스턴 빌라가 따라잡기엔 체력과 조직력 모두에서 한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도르트문트의 맞대결입니다. 바르셀로나는 플릭 감독 체제 아래 전통적인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과 전방 압박, 포지션 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전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최전방에서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토레스와 하피냐는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서도 컷신을 통해 중앙으로 파고들며 상대 수비 라인을 효과적으로 흔들 수 있는 자원입니다. 슈테켄, 올모, 카사도가 부상으로 결장하긴 하지만 바르사는 스쿼드 뎁스가 두터운 팀으로 대체 자원의 활용폭이 넓어 전력 손실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플릭 감독이 과거 독일 대표팀과 바이에른 뮌헨을 맡았던 경험을 고려한다면 도르트문트의 조직적인 성향과 주요 전술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경기에서 전술적 대응과 압박 구조 설계에 있어 바르셀로나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3-5-2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빠른 수비 전환과 스피드 기반 역습에 강점을 두고 있지만 현재 자비처, 쥘레, 아제일 등 다수의 핵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입니다. 아데예미와 기튼스가 스피드로 찬스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중원에서의 경험 부족과 수비 조직력 불안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프스페이스나 포백 상대 시 수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구조적 단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 경기에서의 심리적 부담과 체력적 소모, 그리고 수비 조합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도르트문트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바르셀로나에게 꾸준한 공격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술적 완성도, 홈 경기의 안정성, 감독의 상성 이해도, 그리고 전체적인 스쿼드 밸런스를 고려하면 바르셀로나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